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는 테마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초전도체, 맥신,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인데요.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해 상용화가 어려운 양자 컴퓨터를 상온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견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리로와 텔레필드, KCS 등 양자 암호 관련주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증시를 살펴보면요. 지수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마주가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초전도체에 이어서 맥신 테마까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일단은 양자 컴퓨터 이슈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최근 들어 초전도체와 맥신 관련주의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초전도체가 먼저 나와서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아니다라고 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다시 지금 66,000원을 넘기는 시세가 나오면서 또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뭐 독일 연구진 쪽에서 네이처 쪽에서 일단은 부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정말로 이게 초전도체에 관련이 정말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맥신 쪽은 이제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러 금속 화합물하고 조합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종목들이 휴비스가 좀 대장주였어요. 그런데 좀 오늘은 약간 특이합니다. 일단 이런 테마, 초전도체와 이 맥신 테마가 두 개가 같이 성립되는 날은 별로 없었어요. 네. 말인즉슨 초전도체가 올라가는 날에는 맥신이 빠지고요. 맥신이 반등하면 초전도체가 빠지는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도 20%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휴비스 또한 24%대 강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점점 더 시장이 테마주 쪽으로 좀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초전도체와 맥신 테마가 시속 게임을 했다라면 오늘은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와 맥신에 관해서도 증권가에서 시각이 좀 달라요. 뭐 초전도체와는 다르게 맥신은 있는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 양자 컴퓨터 이슈와 관련해서는 상용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네. 아마 대부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다. 일단은 테마가 형성이 된 것은 맞아요. 근데 뭐 저도 테마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테마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스스로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시장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투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미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작은 종목들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쪽들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연구진 쪽에서 상온의 대규모 양자의 얽힘 현상, 얽힘과 약간 풀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에서 양자 스핀 액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구현 가능한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터뷴 인듐 사마나물 조금 발음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서도 17일에 온라인 게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초전도체와는 약간 양상은 달라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논문 사이트에서 올라왔느냐 그 출발점은 일단은 약간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양자학 쪽에서 우리가 고유 특성의 중첩과 얽힘 아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량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돼요.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빅데이터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모든 기술들과 연관되고 얽힐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이상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인데 결국에는 미래의 모든 산업들이 이런 쪽들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것 자체에는 저도 부정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의 각각 상한가를 들어가고 급등하는 종목들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적인 게임 체인저는 되겠지만 어떻게 종목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단은 상온 양자 컴퓨터 가능성을 열면서 오늘 장에서는 양자 암호 관련주와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주가 모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오늘 상승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초전도체에 이어서 맥신 관련주 그리고 갑자기 우르르 테마성을 형성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오늘 일단 전체 섹터에서 가장 강한 게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에요. 우리로 상한가 들어간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양자 암호 관련된 쪽에서만 5개가 보여요. 우리로, 텔레필드, 코이버, KCS, 아이윈 플러스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PPI라던가 이런 엑스게이트까지도 상한가 같이 들어갔고요. 이게 아까 초전도체와는 약간 양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IT 쪽에서 지금 8월에 이 초전도 기술을 기반으로 초전도라는 건 결국에는 전력 손실이라던가 발열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바로바로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발열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발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던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가 바로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MIT에서 반도체 연구 결과 초전도 특성의 다이오드를 발견을 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이게 상온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시세들이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의 초전도체라던가 어떤 맥신 관련주보다 더욱더 강하게 초전도체의 초반 흐름을 약간 보는 것 같은 종목들이 우르르 전부 다 상한가로 상위에 뭐 5개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현재까지는 흐름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까지를 봤을 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테마 역시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앞서서 언급해주신 우리로의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양자 암호통신 핵심 부품을 상용화하는 데도 성공을 했었고요. 또 SK텔레콤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신규 접근도 유효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마가 정확하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본인이 들고 있거나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주가 갈 줄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테마가 꼭 나쁘다고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그건 아마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누구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변동성, 자칫 잘못하면은 위에서 아래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래에서 위로 급등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플러스 30%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선가 아니다라고 또 발표를 해버리면 하한가까지도 직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60%의 변동성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테마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다 아니다라는 말씀 자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양자 컴퓨팅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테마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초전도체라던가 맥신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테마에 내가 잘 편승하고 잘 매매를 하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이걸 매매 타점을 잘못 잡았더라도 빠르게 손절하고 나올 수 있다. 기계적으로. 그러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사실 이 테마를 엮일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지를 못하셨을 텐데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점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KCS 역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미일 정상회의 중에서 거론됐던 핵심 신흥기술 협력 소식에 급등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한미일의 시너지 속에서 KCS의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한가를 진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 내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 내지는
적어도 2등주 정도에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종목들은 아직도 상한가를 진입을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매기가 강하게 몰리는 1등주, 2등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KCS 뭐 내용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맥락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로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걸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결국 이 종목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감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스스로 되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KCS의 경우에도 주가의 급 반전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또 정부는 내년에 주요 R&D 예산 중에서 3조 4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양자와 첨단 바이오 또 인공지능 등에는 올해보다 투자 계획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부각됐던 양자 컴퓨터 외에도 내년에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네. 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양자 컴퓨팅 자체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만을 보고 가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트렌드를 잡아서 가고 있는 우리가 4차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한다. 물론 상승은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다른 이제 신규로 떠오르는 테마 대비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산업이 성숙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료 AI 이런 쪽들 많이 올라왔지만 향후의 모멘텀이나 성장 스토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들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 외에도 뭐 바이오라던가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결국에는 이런 쪽까지 활용이 다 될 수가 있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너무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테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미래의 빅트렌드가 될 수 있는 쪽에 한 번 더 선점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렌드 자체를 조금 더 넓혀서 시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자무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저희가 오늘 양자무 섹터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눈을 좀 넓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양자 컴퓨팅을 오늘 좀 주로 다뤘는데 네. 이쪽 분야에서는 도저히 종목을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매매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약간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을 네.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이 아름다움, 미에 대한 추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 니즈들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K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 미용 의료기기, 가성비도 있고요. 굉장히 입소문을 타고 K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K-팝도 마찬가지고요. K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K 방산 전부 다 K자를 앞에 달아도 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에는 주력 제품인 포텐자 그리고 ODM 주문의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덴서티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고주파의 전류 피부에 전달되는 범용 전기 수술 신제품이에요. 이게 3분기에 미국 쪽에 FDA 쪽의 승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판전 허가인 510K는 획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인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본 쪽에서까지 판매 허가 획득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시판전의 허가라는 것은 곧 이게 시판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계 최대의 미용 의료기기 산업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쪽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 저점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 분기마다 개선이 되고 있어요. 수출 비중 당연히 큰 상태고요. 장비가 나간 만큼 빠르게 소모품이 더 빠르게 소모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을 높여주는 요인들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짚어주신 제이치스 메디칼의 경우 오늘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셨을 때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일봉 차트 흐름만 보면은 이 지점에서 사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네, 분들도 계속 좀 최근에는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데에는 단순히 이게 테마로 올라왔느냐 아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커질 요인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510K라는 FDA 인증 획득,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시판 허가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 내수에 한정됐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산업 자체를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시장들 그리고 거기로 잘 침투하고 있는 K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뿐만 아니라 상위 쪽의 클래시스라던가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절차가 들어가는 우트로닉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같이 묶어서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